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3단원 광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기하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거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체에서 나온 빛은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눈으로 들어올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두 개의 빛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무한히 많은 빛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거울의 외부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상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물체의 위치에 따라 상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좌표를 잡아서 정량적으로 기술을 할 건데요. 먼저 거울을 기준으로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A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의 위치를 B로 잡을 건데요. 빛은 거울면에서 빛이 왔던 방향으로 반사해내기 때문에 왼쪽을 비좌표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리얼 이미지인 경우에 B가 양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B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허상이 되겠죠. 또 B와 A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며 진행했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평면 거울에서는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A와 B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A와 B 변수 대신에 PI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의 표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면 거울, 그 중에서도 오목 거울입니다. 구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단면이 원의 일부라는 거죠. 오목 거울에 의해서는 빛의 경로가 이런 식으로 꺾일 거고요. 거울의 바깥에서 빛이 모인다면 실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물론 오목 거울이 항상 실상을 만드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빛이 실제하는 부분을 양수로 하는 좌표를 잡습니다. 여기서도 A와 B의 관계를 구해야 하는데요. 평면 거울보단 좀 복잡하겠죠. 이것도 거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울면에서 반사의 법칙이 성립할 거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반사 지점에서 법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법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 수 있고 이 반지름이 구면 거울의 곡률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값의 역수가 거울의 곡률이 됩니다. 반사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도를 적당히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길이를 이용해서 ABR의 관계를 적절히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포함된 이 삼각형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길이 A가 포함된 삼각형 그리고 길이 B가 포함된 삼각형으로도 보라색 길이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등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연립해서 두 개의 변수를 모두 없앨 수 있을 건데요. 각도 부분을 모두 날리면 정해진 곡률의 거울에 의해서 물체의 위치에 대한 상의 위치 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작은 파이의 광선에 대해서만 분석합니다. 이걸 근축광선이라 부르는데요. 이건 이 빛의 경로가 축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만 고려한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전부 다 1, 사인 함수는 1차 함수로 근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간단히 연립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이 식을 우리는 거울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점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데요. 포커스 초점은 평행광선이 반사되어 모이는 점, 즉 물체의 위치가 무한히 멀리 있을 경우의 상의 위치를 초점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울 방정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곡률 반경의 절반의 위치에 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하광학에서 광선을 작도할 때 평행하게 들어오는 광선은 항상 초점을 지나도록 그려줘야 하고 이건 반대로 A가 F인 경우에 B가 발산하기 때문에 초점에서 나간 빛이 거울면에 반사되었다면 평행하게 나가도록 그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면 거울이 광선을 한 점에 모을 수 있을까요? 기하학적으로는 평행광선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는 곡선은 포물선입니다. 그렇지만 근축광선이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포물선의 축에서의 곡률 반지름이 초점 거리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근축광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실제 상황에서는 평행광선이 한 초점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구면 수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축을 잡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적은 다음에 이 곡선의 곡률 반경을 구해보면 포물선의 축에서의 곡률 반지름이 EF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볼록 거울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면 거울이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근축광선에 대한 초점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빛의 경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거울의 외부에서 빛이 실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 버추얼 이미지, 허상이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좌표를 잡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B가 음수가 됩니다. 이것도 A, B, R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법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사의 법칙을 만족시키게 되는 각을 세타, 구면의 중심으로부터 반사 지점까지의 각도를 파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아까와 다른 점은 A와 B의 부호가 반대로 잡힌다는 겁니다. A의 부호는 사인 각도를 잡는 방법에서 아까는 파이에서 세타를 뺐지만 이번에는 세타에서 파이를 빼야 하기 때문이고, B의 부호는 여기서 B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길이를 잡기 위해서는 음수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축광선에 대해서는 사인 함수가 역시 1차 함수로 근사되기 때문에 아까의 결과에 A, B 부호만 바뀌면 되겠죠. 이건 이렇게 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도 초점거리를 평행광선에 대한 B의 값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 방정식의 우변을 초점거리의 역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초점이지만 실제로 모이지 않는 점, 빛의 연장선이 모이는 점이기 때문에 허초점, virtual focus라 부릅니다. 특히 이 식에 의해서 허초점의 부호는 음수여야 하죠. 그리고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빛은 평행하게 나와야 하고요. 볼록 거울에서의 거울 방정식과 오목 거울에서의 거울 방정식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반지름 R의 부호만 바뀌면 되는데요. 이건 반지름의 부호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면 거울의 외부에서 곡률 반지름을 양수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록 거울의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음수로 두기만 하면 우리는 거울의 종류와 관계없는 통일된 거울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 방정식에서의 부호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거울면의 외부 방향으로 물체의 위치와 상의 위치, 그리고 초점의 위치가 모두 양수가 되고요. 그 외부에서 잰 거울면의 곡률 반지름 역시 양수로 잡으면 항상 이런 거울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B의 부호로 리얼 이미지와 버추얼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곡률 반경 및 그리고 그것의 절반인 초점의 부호로 볼록 거울인지 오목 거울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거울의 곡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과 초점이 발산할 것이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맨 처음 구했던 평면 거울에서 상의 위치 관계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에 의해 생긴 상의 배율, 매그니피케이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축광선에 대해서 구면 반경이 R인 구면 거울에서는 초점거리 F가 절반이 되고요. 물체의 위치가 A, 이미지의 위치가 B일 때 이런 거울 방정식이 성립했었습니다. 여기서 상이 물체에 비해서 얼마만큼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척도를 배율이라 부르는데요. 축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의 배율을 가로 배율, transverse magnification이라 부릅니다. 특히 똑바로 선 비율을 양수로 잡기 위해서 yi를 음수로 잡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호는 반대로 선 상을 양수로 잡는 책도 가끔 있습니다. 그치만 대부분 이렇게 잡고요.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부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빛의 경로는 축상에서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요. 가로 배율은 상의 위치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배율이 양수면 정립상, 음수면 도립상이 됩니다. 이는 실물체, 즉 A가 양수라면 정립상은 항상 허상이 되고 도립상은 항상 실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가로 배율을 정하는 방향과 수직 방향인 축 방향으로의 배율도 정할 수 있는데요. 이 배율은 longitudinal magnification, 세로 배율이라 부릅니다. 세로 배율은 물체의 위치 변화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거울 방정식을 직접 미분해서 그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로 배율의 크기를 보면 가로 배율의 제곱이고 그 결과는 항상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광학기기로 본 이미지의 깊이 비율이 길이 비율의 제곱으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로 배율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앞뒤로 바뀐다는 뜻이죠. 즉 깊이 방향으로요. 보통 평면 거울이 좌우 반대라고 부르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번에는 가로 배율과 세로 배율이 섞여 있는 각 배율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광축으로 두고 대상 물체가 만드는 상의 위치를 작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물체의 크기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 위치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물체에서 나가는 빛의 각도에 비해 얼마나 커졌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각의 탄젠트 비율을 각배율 앵귤러 매그니피케이션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라색 막대를 표현하는 식을 이용해서 각배율을 물체와 상의 위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배율의 결과를 보면 가로배율의 역수의 크기의 반대 부호를 가짐을 알 수 있죠. 이건 가로배율이 작을수록 각배율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실제 망원경이나 현미경과 같은 광학기기에서 가로배율이 작아야 크게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또 각배율과 가로배율은 세로배율과도 관계를 함께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이 관계는 나중에 광학기기 확대 원리를 공부할 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평면거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평면거울은 구면 반경이 무한한 거울이죠. 그 말은 초점거리 역시 무한하다는 말인 거고, 거울 방정식에 의해서 상의 위치가 물체 위치에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가로배율은 1이기 때문에 정립 허상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상의 세로배율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뒤가 반대고 그 두께도 같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인데요. 물론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도 모두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수식만 보고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예상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목거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목거울의 정의상 구면 반경이 양수인 거고요. 이것의 절반인 초점거리도 양수입니다. 이제 거울 방정식에 의해서 B의 값을 정하고 싶은데요. 이게 A의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거리를 F와 EF를 기준으로 A의 범위에 따라서 B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의 비율을 역시 이용해서 가로배율의 범위도 구할 수 있죠. 이 결과를 잘 보면 물체가 초점의 바깥에 있는 경우는 항상 도립실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의 가로배율은 물체와 상이 모두 EF 위치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물체가 초점에 있는 경우는 상의 위치가 발산하기 때문에 상이 존재하지 않고요. 물체가 초점보다 안쪽에 있는 경우는 B값이 음수가 되고요. 그 절대값이 A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대 정립 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A의 위치는 실제 물체가 거울 밖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분석하겠습니다. 앞의 결과를 가지고도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겠지만 이걸 직접 작도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거울을 평평하게 그린 이유는 근축광선에서의 작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점거리가 F인 오목거울에 대해서 물체가 초점거리의 2배 밖에 있으면 초점거리 2배 안쪽에 축소 도립실상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A가 무한대일 때 B가 초점거리가 되는 작도와 거울 중심에서의 반사를 그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가 초점거리일 때 B가 무한대가 되는 작도, 그리고 A가 EF일 때 B도 EF가 되는 작도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축곽선의 작도를 제대로 했다면 모든 작도의 결과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요. 이 위치의 최종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점을 찾는 데는 2개의 작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4개의 작도 중 2개만을 이용해서 위치에 따라 상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초점거리의 2배의 위치에 있으면 같은 곳에 도립실상이 생깁니다. 물체가 초점거리 2배 안쪽에 위치해 있으면 초점거리 2배 바깥쪽에 확대 도립실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세로배율이 가로배율의 제곱으로 크기 때문에 옆방향으로 좀 더 크게 확대되도록 그렸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상의 왜곡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만약 물체가 초점거리에 있으면 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초점거리 안쪽에 있으면 확대 정립 허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쉽게 상의 위치와 형태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수식으로부터 바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로배율의 제곱의 음수로 세로배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로배율을 고려해서 상을 좀 더 정확히 그리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세로배율의 의미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색으로도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A와 B 방향의 반대로 색이 정렬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볼록거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볼록거울의 정의상 반지름이 음수고요. 이것의 절반인 초점거리도 음수입니다. 거울 방정식에 의해서 B의 값을 정하고 싶은데요. 이건 A가 양수기만 하면 B는 반드시 그것보다 작은 음수여야 합니다.
즉 볼록 거울은 항상 축소 정립 허상만을 만들게 되죠. 물론 실물체인 경우에요. 역시 작도해 보겠습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허상이 생기는데요. 물체가 거울 쪽으로 다가올수록 상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축소 정립 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거울 두 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첨가했습니다. 먼저 사이각이 수직인 두 거울을 통해서 노란색의 물체를 적당히 놓고요. 초록색의 위치에서 보면 물체가 몇 개로 보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예시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기하광학을 배웠다면 반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의 위치를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겠죠. 먼저 물체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빛이 있으니 거울 없이도 물체 그 자체의 위치가 잘 보일 겁니다. 이 물체를 보는 방법은 오른쪽 거울에 한번 반사되어 오는 빛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거울에 의한 정립 허상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거울에 한번 반사되어 오는 빛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거울에 의한 정립 허상도 하나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두 거울에 모두 한 번씩 반사되어 오는 빛도 있기 때문에 왼쪽 거울에 비친 오른쪽 거울 속에 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빛이 들어오는 과정은 기하학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교하는 두 거울에 의한 상은 세 개의 정립 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위치는 거울을 중심으로 선 대칭이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를 잇는 선과 거울은 항상 수직이 됩니다. 또 두 번 반사된 상에 대해서는 오른쪽 거울에 왼쪽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해 수직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거울 사이 간격을 좁히면 상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오른쪽 거울에 의해서 생긴 정립허상 하나가 있을 거고요. 왼쪽 거울에 의해서 생긴 정립허상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울에 반사되고 다시 왼쪽 거울에 반사되어 생긴 왼쪽 거울 속에 있는 오른쪽 거울에 의한 상이 하나 보일 거고요. 반대로 왼쪽 거울에 반사되고 다시 오른쪽 거울에 반사되어 생긴 오른쪽 거울 속에 있는 왼쪽 거울에 의한 상이 하나 보일 겁니다. 또 각이 좁기 때문에 세 번 반사된 빛에 의한 상도 만들어질 수 있죠. 즉 두 거울 사이의 각이 좁을수록 반사에서 한 지점으로 오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거울의 사이각이 딱 60도라면 거울에 의한 다른 거울의 허상이 딱 4개가 그려질 거고요. 모든 상은 여기에 선대칭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거울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상의 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부호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거울의 곡률 반경이 R이라면 물체와 같은 곳에서 잰 반지름을 양수로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했다면 근축광선의 조건 하에서 이러한 거울 방정식이 만족됩니다. 초점 거리의 정의에 의해서 구변 반경의 절반의 위치에 초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물체와 상의 크기 관계를 말해주는 배율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요. 축의 수직한 방향의 가로 배율과 축의 나란한 방향의 세로 배율이 있었고 실제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정도인 각 배율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간단한 대수 관계식을 만족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